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우리 시장을 짓눌렀던 이 삼중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우리 시장 오늘 멋지게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미국과 이란, 이 종전 관련된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을 하면서 유가도 그렇고 미 국채금리도 다소 진정을 찾는 모습이었죠. 이뿐만 아니라 어제 밤에 또 극적으로 삼성전자 노조 관련해서 잠정 합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양 지수 강하게 또 반등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무려 8% 넘게 상승 흐름을 가져가면서 7,800선 회복을 한 채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후 들어서 상승분을 다소 좀 둔화시키긴 했습니다. 워낙에 수급이 대형주들 위주로 이동한 탓이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또 강하게 이끌었던 섹터 역시나 반도체를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조 관련된 이 잠정 합의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역시나 좋게 나왔습니다. 12분기 연속 또 사상 최고 또 행진을 이어가면서 여기다가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02%나 급증세를 보였다라는 소식에 오늘 반도체 투톱뿐만 아니라 소부장 관련주들 상승 흐름을 가져갔고요. 이뿐만 아니라 AI 산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 스마트 팩토리 투자에 대한 증가 흐름으로 인해서 관련주들까지도 강세 흐름을 가져갔던 오늘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모두 다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7.7%, 10% 거진 상승세 가져가고 있고요. SK스퀘어 또한 13% 넘게, 현대차 오늘장에서 11%, LG에너지솔루션 3.7%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위부터 5위 내에서 알테오즈는 홀로만이 파란불 켠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8%, 애프터마켓에서는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혼자 또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 내에서 유일하게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시총 순위도 1위에서 2위로 밀려난 점 또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종목 한올 바이오파마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절염 관련된 이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 데이터가 공개가 됐는데 이 부분이 예상보다 효능이 좋게 또 나오면서 상한가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유지된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로봇 관련된 부분이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피해주로 분류가 되면서 최근에 하락세를 가져갔는데 이 금리가 다소 진정을 찾자 여기에 대한 수혜 기대감 그리고 이 파업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 로봇주들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LG전자 이로 인해서 장 중에도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도 애프터마켓에서 계속해서 상한가 유지한 채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닥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는 종목 역시나 로봇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보스타 25%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는 SPG, 네페스, 심텍, 원텍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오늘만 늘 같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을 좀 짓눌렀었던 악재들이 해소가 되면서 오늘 양 지수 또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9번째로 또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하면서 오늘 종가 무려 8%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노무라증권에서 코스피의 이 목표 주가를 11,0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과연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오늘은 일단 좋은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시장 관련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이번 주 내내 좀 시장이 힘들어서 저희가 네. 방송을 하면서도 좀 힘 빠진 모습으로 했는데 오늘은 좀 즐겁게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뭐 주식 오래 하시다 보면은 뭐 늘 있는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늘 말씀드리지만 하락할 때라고 해서 기력을 빠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올라가는 이유들도 분명히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해나가신다라고 하게 되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은 늘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시황을 정리를 해드리면서 21선과 1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들 그리고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왜 하락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들을 해드렸고요. 그 하락하는 이유들이 하나하나씩 지금 소거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오늘 이 세 가지가 다 소거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8% 이상 또 급등을 했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0% 이상 또 급등을 하면서 일단은 뭐 지수의 이러한 등락 자체가 사실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제 뭐 감도 안 올 정도로 급등락이 좀 심화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나라 증시가 8,000포인트를 넘어서서 그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이거죠. 3대 불확실성 해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국내 악재로 봤었던 부분들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에 대한 노사 협상 자체가 뭔가 난항을 겪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정부가 빠르게 대처를 했고요. 그리고 사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 좀 일관된 메시지를 던졌고요. 그리고 노조층 역시도 뭔가 이제 사태를 더 이상 크게 키우기보다는 이쯤에서 좀 한 발 좀 물러나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얻어내지 않았느냐. 쉽게 말씀드려서 회사 측과 노조 측 간에 합의가 좀 이루어졌던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젯밤에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뭐 공장이 폐쇄되기 공장이 이제 스탑이 걸리는 거죠. 그 이전에 양측 간의 협상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빠른 상승세가 진행이 됐었고요. 확실히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 부분들을 보게 되면 국내 증시의 하락 반동폭을 만들었던 것들은 어찌됐든 삼성전자에 대한 노사 협상 이 부분들 난항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들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잠깐만 우리 그동안에 국내 증시 인플레로 좀 잡고 있었던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감들이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아직까지 뭔가 도장을 찍었어, 뭔가 서로 만나가지고 악수를 했어 라는 내용들은 나오기 있지는 않지만 기존에는 뭐 서로 으르렁 됐던 그 내용들이 사실상 다시 한번 또 협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제 밤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100달러 안으로 내려왔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지금? 채권 금리에 대한 급등들이 WTI, 유가에 대한 상승 부분들로 인해서 촉발이 됐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재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가는 하락이 진행이 될 거고요. 유가의 하락 부분들로 인해서 채권 금리에 대한 5%대가 넘어가면서 시장을 좀 불안하게 했던 부분들이 감소가 될 거고요. 그러면 잃었던, 집 나갔던 며느리가 아니죠. 네, 투자 심리 자체가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오늘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엔비디아 AI 스토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적은 잘 나올 거예요. 실적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젠슨왕의 이 컨퍼런스 콜, 어닝 콜을 통해 가지고 과연 AI 시장에 대한 평가들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강력한 메시지를 제시를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역시나 우리 AI의 아버지죠. AI의 선두주자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AI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말까지 거칠게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일단은 AI 쪽에서에 대한 수익성 부분이라든지 캐펙스에 대한 부분들의 의구심들을 일제히 다 해결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이 어젯밤과 오늘 아침을 통해서 일제히 다 해소가 되면서 주가에 대한 강한 탄력도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업종들을 뭐 나눠서 세분화해서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전체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오늘 나왔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뭐 사실상 특징주라고 집을 수 있을 만한 내용들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일단은 오늘자에 대한 상승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연속적인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는지 여부들을 체크를 하면서 시황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은 일단은 삼성전자죠.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간 건 아니에요. 왜? 우리 이미 어젯밤에 알고 있었잖아요. 합의됐구나 라는 것들. 그 내용들이 나오면서 풀이장에서 상당히 고가에 잡혀 있었고 그 부분들을 뛰어넘는 본장에서 KRX 시장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은 나오고 있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을 해줌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유형 쪽에서에 대한 모멘텀, 무형 쪽에서는 모멘텀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뭐 요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뭐 오버행 이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그게 삼성전자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클리어됨으로 인해서 사측에서도 마찬가지고 노조 측에서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그리고 또 새로운 신사업들을 발굴을 하기 위한 무언가 첫 단추를 잘 찍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동안에 좀 밀어놨었던 부분들 사업 계획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 경험하지 못했었던 30만 원대 위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이 조만간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입니다. 오늘 로봇주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여러분들. IPO 관련된 내용들이죠. 근데 뭐 한간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지금 노조와 사측 간에 뭐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우리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노조에만 좀 집중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 여기저기서 지금 노사 갈등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봇주들이 뭐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뭐 올라왔다라고들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본격적으로 저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5월 달에 들어서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실적 시즌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내러티브가 살아있는 종목들,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군들로 수급에,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날 수 있는 섹터에 조금 더 시장의 수급들은 빠르게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놓고 보게 되면은 로봇 섹터가 오늘자에 이러한 내용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LG전자 눌렸다가 20연 지지받고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1선 지지받고 어제 지지받았죠. 그리고 오늘 10% 이상 또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향후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PO가 뭐 이참에 스페이스X 6월 중순에 IPO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또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PO를 좀 추진을 할 수 있어 라는 기대감들, 일정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살아난다고 하게 되면은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로봇 섹터에 대한 기대감들은 다시 한번 충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한 모멘텀들로 이 로봇 섹터가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적인 종목은 또 심텍이에요, 여러분들. 자, 심텍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4월달, 5월달까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시장의 조정을 받는 과정 속에서 21선에 대한 지지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새로운 칩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쪽에서 소캠2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심텍이라는 기업이 오늘도 20% 이상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늘 주식은 마찬가지지만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모멘텀 플레이가 일단은 기본 베이스고요. 그리고 모멘텀 플레이가 진행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넘버가 찍히는 기업들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을 찾는 게 일단은 가장 급선무고요. 그러한 종목군들을 잘 찾는 사람만이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제주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 실적 기반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5월달 중순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또 급등했어요. 20% 이상 또 급등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후에 드디어 주가가 100%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기세 좋죠, 여러분들. 그죠? 5일선과 20일선에 대한 확장세가 좀 진행이 되면서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물론 단계에 많이 상승을 해서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정확한 포인트에서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이 어려워도 시장의 하락 변동성이 커진다 하더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내일의 승부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다음 코너를 통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의 흐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장의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어질지를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로 앞으로 시장에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관님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하락이 있으면 당연히 반등도 있을 것이고 반등이 있으면 또 기술적으로 다소 조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용을 하면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재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시장이 어렵죠. 이제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도 네. 이 오늘 상승을 하긴 했지만 삼성전자 이후에 이 자기 포트폴리오는 좀 좋지 못한 상황이다. 뭐 등등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남기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는 너무나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 종목만 왜 안 가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기준을 좀 잘 확립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내용들을 제가 사실은 뭐 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그 실전 매매라고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 별로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늘 왜 이렇게 실전 매매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좀 완전히 좀 달라지는 경향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시장은 상승을 하면 이렇게 가는 거고요. 하락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안에 현미경을 대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락장도 마찬가지겠죠. 늘 하락하지는 않아요. 중간중간마다 올라오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대세 상승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변동성 안에서 사람의 심리들, 투자자들의 심리들이 정말 많이 요동을 치거든요. 특히 오래 시장에 참여하시면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에이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또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시장이라는 게 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하락이 나올 때 이 하락에 대한 요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는 단기 악재로 끝날 만한 내용들이구나. 아니면 시장의 추세를 바꿀 만한 스토리구나. 라는 것들을 분석을 하고 인지를 하고 경험적으로 내가 피부로 느끼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 이게 악재에 완전히 잠식이 돼버리죠. 그죠? 지나가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는 얘기만 나오고요. 하락할 때는 하락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어제 같은 경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더 빠지면 어떡하나요? 20년 지지 안 되면 자 6천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얘기했었어요, 여러분들. 저도 이 얘기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는 방향성들이 나올 때 이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옵니다라는 포인트들을 지나고 나서에서 그래버린다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할 때, 매매를 할 때 이 실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분명히 안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식이 매력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는 이 차트의 정석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건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짝 해드릴게요. 자, 시장은 상승 국면이 있고요. 하락 국면이 있고요. 횡보 국면이 있습니다. 상승 국면에 따르는 매매 원칙이 필요하고요. 하락 국면에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매매 원칙들이 있어야 되고요. 횡보할 때도 횡보에 대한 매매 원칙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죠? 내가 하나의 원칙들을 가지고 쭉 시장을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월드컵 하죠, 여러분들. 자, 월드컵 우리 한 골 먹었을 때의 전략하고 무승부일 때의 전략하고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의 전략이 늘 똑같습니까? 물론 됐어.
다 우리는 닭공이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월드컵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우리가 16강을 가야 되고 8강을 가야 되고 4강을 가야 되고 2002년에 영광을 재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되죠. 근데 주식은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돈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의 전략들이 완전히 다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전략만을 들고 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각각의 국면마다 주가의 변곡점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 변곡점을 여러분들께서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주가의 변곡점을 손쉽게 찾을 수 있고 가장 합리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차트의 정석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변곡점을 찾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사야 되는 종목, 내가 사야 되는 기업, 내가 사야 되는 타이밍들이 있어요. 그 타이밍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차트의 정석을 보시면. 자, 그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의 정석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심텍이라는 종목입니다. 4월 7일 날 말씀드렸어요. 오늘까지 올라갔죠? 21선 지지받고 올라갔습니다. 21선 지지받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5일선하고 21선의 이격이 점점 벌어지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시장의 조정을 받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또는 여기 있던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나?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잠깐만 이거 밀리게 되면 더 크게 밀릴 텐데? 라고 겁을 먹을 거고요. 4월 7일 날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받아도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대가 여유가 있다고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매도를 했겠죠. 잠깐만 시장이 밀리네? 근데 이 심텍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되죠. 뭐? 엔비디아. 그러면 21선 눌림목을 봤네? 잠깐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AI 시장 괜찮네? 그리고 젠슨왕이 직접 나와가지고 새로운 칩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 시옵캡에 대한 모멘텀들을 갖고 있는 심텍이 20선 지지받고 여기서부터 거래라는 데로서 또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각각의 기업마다 내가 들어가야 되는 진입과 내가 눌림목으로 인식을 하고 재매수를 해줘야 되는 진입 자리들이 다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이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연동을 해서 보시게 되면 이 기준점이라는 개념들이 딱 쓰시게 될 거예요. 그것들을 어디에 넣어놨다? 차트 정석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4월 24일 날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자리가 5월 13일입니다. 13일. 이때도 마찬가지로 4월 달에 무슨 모멘텀들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을까요? 저전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요. 5월 13일 날은 실적과 더불어서 실적 베이스가 커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반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을 가지고도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매매 포인트, 주가 변곡점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LG CNS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10% 이상 급등했죠. 자, 이 구간, 횡보되는 구간에서 로봇 얘기 나왔습니다. 주가 올라갔죠. 근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LG 전자, LG 쭉 단기간에 많이 오르고 나서 하락했죠. 그리고 로봇 이야기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구간이 명간이라고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있는 LG그룹들이 일제히 다 올라간다고요. 그러면은 오전장에 LG하고 LG전자가 20% 이상 급등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 뭐죠? LG CNS 보셔야죠. 우리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제가 한 1주, 2주 동안에 LG CNS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 차트 보여드리면서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LG가, CNS가 LG하고 LG전자가 20% 이상 급등하는 사이에 LG CNS는 3%, 5%밖에 안 올랐다고요. 그런데 과거의 행적들을 보게 되면 동조화되는 경향들이 딱 보이죠. 그러면 이 종목이 시장에서 인정받겠구나라고 하고 오후장에 빵 뛰었어요. 그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게 되면 그냥 일부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종목군들 한 100개 안에서만 트레이딩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뭐 새로운 종목 안 찾으셔도 돼요. 그런 매매들, 기준점에 대한 매매들을 제가 어디서 알려드린다? 여기서 알려드려요. 실전 매매, 차트의 정석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차트의 정석을 어떻게 받을 거냐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밑에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QR코드가 나갈 겁니다. 이 QR코드 확인을 하셔가지고 링크를 딱 받으시게 되면 우리 교육방으로 입장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교육방에서 차트의 정석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다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으셔서 한번 저의 생각들을 한번 공유를 같이 하시면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우리 시청자님들의 생각으로 그대로 복사 붙이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최영준 전문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서로 같이 이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차트의 정석에는 기본적인 개념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입니다.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네. 그래서 이 지지와 저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제가 이 차트의 정석에다 설명을 해놨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제주반도체, LGCNS, LG전자, LG, 현대차,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잡으실 수 있는 방법들, 좀 디테일한 방법들을 제가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 기준점들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좀 해 두시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그냥 권총 한 자루 들고 다니는 것보다 권총 두 자루 들고 다니는 게 마음이 편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이 차트 정석에 나와 있는 다양한 학습 부분들을 같이 공부를 해보실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교육방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또 교육방 같은 경우 자료 신청했으니까 끝나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요. 뭐 늘 시황에 대한 이야기 제가 점검해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시장에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한 저만의 생각을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움직여줄 수 있는 뭐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이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모멘텀을 잘 찾고 실적에 대한 넘버가 찍히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잘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래서 투자에 있어 좀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차트의 정석이란 전자책 선물처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전문가님만의 실전 매매 노하우들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차트의 정석이라는 이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내일 오전 10시 반에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또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무료 온라인 방송 같이 한번 지켜보면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의 시나리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함께 체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역시나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시청 가능한 무료 온라인 방송 링크까지도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그동안은 또 이 기법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산업에 대한 설명을 좀 다시 듣고 싶다라는 또 요청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워낙에 좀 분석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또 어떤 종목들, 어떤 산업이 좀 모멘텀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주목해 볼 만한 산업에는 어떤 섹터를 들고 오셨을까요? 일단은 우리 로봇을 한번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가 지지난주에 상당히 좀 활발하게 움직일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선제적으로 설명을 잘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꽤 괜찮은 부분들이 나왔을 거고 또 이 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 방법들을 세우실 수 있게끔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수준에서는 다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뭐 현대차에 대한 밸류체인 그리고 전체 이 로봇 휴머노이드 섹터들을 보시는 데 있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이야기들을 짤막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현대차가 오늘 상당히 좋았어요. 현대차만 올라갔던 게 아니죠. 기아차도 올라갔고 현대 글로비스도 올라갔고요. 현대 오토에버도 올라갔고 현대 모비스도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현대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또는 현대차가 피지컬 AI로 전환되기 시작을 하면서 기존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을 했던 회사들이 벤더사,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까지 거의 뭐 10% 이상 또 급등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오늘자의 이 상승분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상승들을 볼 때 앞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또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지금의 성격 자체는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불안 요소들에 대한 해소 부분들로 인해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올라오는 시장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시간이 점차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하게 되면 시장이 이렇게 막 폭등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막 8% 올라가는 게 뭐 내일도 8% 올라갈 거고 그 다음날도 8% 올라갈 거고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섹터들이 모멘텀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다음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섹터군들로 우리가 선순위를 정하자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5월달 넘어서서 6월달까지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는 사실은 모멘텀의 원천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바로 뭐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PO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며칠 전에 기아 쪽에서 나오면서 뭐 2028년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그걸로 인해서 지금 로봇주들이 약간 좀 흔들렸던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번 해에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제대로 평가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다음 현대기아차 그룹의 사업 전략이 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였었을 때 IPO를 하는 게 아마 회사 측에서도 가장 이득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마 현대에서도 놓치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현실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가는 모멘텀과 기대감들을 가지고 가장 큰 변동성들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잘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PO가 기대감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현대차겠죠. 보유 지분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있을 거고요. 현대모비스가 있을 거고 현대오토웨버가 있습니다. IPO 성공을 했었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숫자까지도 찍힐 수 있고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치들이 가장 높아질 수 있는 회사들은 현대차, 기아 그룹 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간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시장에 대한 성장이겠죠. 섹터에 대한 성장이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순하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PO에 대해서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거냐? 아니죠. 그 외에 포커스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테슬라의 옵티머스 대량 생산이 올해 6월달, 7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뭐가 있죠? 중국의 유니트리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나왔던 이 무형의 스토리들은 뭘까요, 여러분들? 잠깐만. 이렇게 노사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경영활동에 노이즈가 발생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근로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회사에서도 또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고민까지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로봇 섹터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금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역시나 현대기아차 뭐 여러 가지 뭐 국내외 글로벌 IT 회사들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로봇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의 가장 핵심적인 중추 역할을 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 같은 방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때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무언가 무슨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아니면 시장을 이끌고 가는 그런 흐름들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부품에 대한 강점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시장이 커짐으로 인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가장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그럼 그 기업들 중에서는 로보티즈, SPG, SV테크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쨌든 로봇도 시각을 통해서 아니면 센서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레이더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해야 되는 거고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막 움직여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클로버, 시메스 로보틱스. 자, 그다음에 현대 PIM, 현대 모백스라는 회사들까지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좀 세분화했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좀 있죠.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 1차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핵심 부품에 대한 부분들, 중요성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자, 감속기입니다, 여러분들. 감속기의 원가 비중을 보게 되면은 로봇의 25%에서 30%를 차지를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상 로봇을 우리가 한 대를 팔았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는 부품이 많이 소요가 된다.
라는 거고요. 액추에이터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기존에는 뭐 전통 유압식, 그러니까 뭐 HL만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그냥 기기식 브레이크였거든요. 근데 지금 로봇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죠? 전기식으로 다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력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 전동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회사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열리기 때문에 단순하게 볼 스토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실적에 대한 구간들이 상당히 불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주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기대감들, 성장성들은 너무나 좋으나 숫자들이 안 나와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근데 지금은 어찌됐든 1분기 실적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이 뒤로는 다시 내러티브로 간다. 기대감들로 간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넘버에 대한 비중 자체가 확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종목들을 잘 찾는다, 트래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환경들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보시게 되면 왜 핵심 부품,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종목들은 앞서 언급드렸듯이 SPG입니다. SPG는 소형 모터 감속기, SBB테크는 정밀 감속기에 해당이 되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스마트 액추에이터에 우리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이라는 종목이 밑에 뜬금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감속기를 만드는 가공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이 움직일 때 우리가 종합반도체 올라가나요? 라고 했었을 때는 뭐 DB하이텍,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SK 스퀘어 뭐 이런 종목군들을 중점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로봇주들은 굉장히 좀 세분화해가지고 순서대로 올라가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로봇에 대한 밸류 체인 이야기들을 정말 핵심 종목군들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같이 공부를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 단기간 안에 꽤 괜찮은 수익률을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저와 함께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매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밑에 QR코드가 나갈 텐거든요. 이 QR코드를 딱 찍으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교육방에 있습니다. 그 교육방에다가 10시 반에 라이브 같이 저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요 내용들을 늘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시게 되면 당일 전략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주요 업종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 방송을 통해서, 공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시장에 대해서 알아가시게 되면 충분히 시장이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여러분들의 계좌는 빨간색으로 물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 활용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 저 역시도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로봇 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 IPO 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기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요밀조밀하게 잘 따져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도 받아보면서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산업에 대한 설명 도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QR 스캔하시게 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 로봇 관련된 수혜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에 대한 분석까지도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차트의 정석이라는 이 전자책, 우리 전문가님의 실전 투자에 있어서 전략적인 노하우가 담긴 책을 오늘 또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선물처럼 드릴 예정입니다. 실전 매매가 늘 어렵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의 이 집약본, 노하우의 압축본 한번 받아보시면서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한 방법까지도 소개 도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 스캔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일 오전 10시 반에도 장 중에 또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로 인해서 움직일 만한 종목들에는 뭐가 있는지 기업 분석까지도 철저하게 도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무료 온라인 방송 나도 한번 내일 장중에 시청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무님 이제 저희가 종목에 대한 리뷰를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퍼스트 클래스 정말 이름과 같은 명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그동안에 시장이 좀 빠져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 자랑 아닌 자랑을 못했어요. 뭐 내 종목은 빠지는데 야 최영도 전문가 나와가지고 네 종목 얘기하면 뭐 하겠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죠? 자, 오늘은 좀 시장이 같이 올랐으니 아마 많은 분들께서 조금은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 올랐다고 해서 주식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일서부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SFA 반도체.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우리 교육방에서 제가 우리 교육방에 계시는 회원분들 많은 분들께 오늘 밤에 삼성전자와 회사 측과 노조 간의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리면서 반도체 잘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신 표현을 해드렸어요. 그 종목이 바로 SFA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이 SFA 반도체에 대한 설명을 잘 안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지지 받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60일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자, SFA 반도체 장비 쪽에서 수혜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갔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오늘 10% 이상, 15%가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그냥 SFA 반도체가 너무 좋아서 올라갔다는 개념보다는 반도체 투탑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걸려있는 모든 전공정, 후공정, 소재 관련주들 다 일제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원래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개별적인 모멘텀들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시장의 낙폭이 커진 상태에서 시장의 불안 요소들이 해소가 되게 되면 거의 일찍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대장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SFA 반도체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오토웨버입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이날 말씀드렸어요. 이날이 언제? 화요일입니다. 자, 현대오토웨버 22선 지지받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구간에서는 겁먹지 말고 해 두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 이후에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어제 양봉 나왔고 오늘 또 양봉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틀 동안에 여러분들 시장 빠질 때 내가 이것만 잡아두셨어도 20% 이상의 단기 스윙 관점에서에 대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보자고요. 1차적으로 제가 말씀했던 자리가 이 자리였다고요. 수익 내고 조정받죠. 22선 지지받고 또 올라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왜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었어야 됐냐라는 관점인 건데 그 부분을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냥 막연하게 차트 22선 지지받았으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시장이.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떨어지는 종목군들도 있어요. 근데 지지받고 올라오는 데는 분명히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찾아가면서 그것들이 익숙해져야지만 여러분들이 기법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시장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시장이 빠지더라도 이건 그냥 빠지는 거구나.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그 이유를 알면서 내가 대응을 하시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법 얘기를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언제 저와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느냐. 10시 반입니다. 우리 밑에 QR코드가 나갈 거예요. 이 QR코드 통하셔가지고 우리 교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이후서부터의 시장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주도주. 여러분들 급등주 좋아하시죠? 급등주라는 표현 제가 잘 안 쓰거든요. 방송 나와서. 웬만하면. 큰 변동성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 당일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실시간 제가 갖고 있는 관심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슈 파악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다 준비를 했으니까요. QR코드 확인하셔서 교육방에 참여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많은 내용들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퍼스트 클래스 종목을 또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들고 왔을지 사실 이 시간만을 가장 많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전문가님? 예, 자 오늘도 한 3종목 정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현대오토웨버입니다. 자, 종목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들을 우리 교육방에서 계속 제가 해드릴 거예요. 자, 목표가는요 68만 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56만 원입니다. 자, 1차 목표가가 68만 원으로 설정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2차 목표가에 대한 이야기는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현대오토웨버 왜 지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교육방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SBB테크. 아까 우리 로봇 관련 산업 공부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자, 이 종목 현대 IPO 관련주들은 먼저 1차적으로 뛰었는데 SBB테크는 오늘 뛰었습니다. 지지받고 올라오는 상황들, 추가적인 모멘텀들에 대해서 포커스 한번 맞춰보자라는 개념이고요. 목표가는 95,000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7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할게요. 1차 목표가는 95,000원이지만 2차 목표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 마지막 히든 종목입니다. 자, 상승 추세 진행되죠. 오늘 상승 추세 다시 회복되는 구간까지 올라왔거든요. 이 구간에서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히든 종목은 교육방입니다.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릴 거고 종목명, 전략까지 교육방을 통해서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종목 두 종목과 더불어서 히든 종목까지 드렸습니다. 저희가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방송 끝난 이후에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또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보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QR 스캔하시기만 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오늘 드린 종목들 내일 장에서 어떻게 또 흐름을 지켜봐야 될지 장 중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함께 전략까지도 세워드릴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 나도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런 전략 부분들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역시나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남겨주시는데 차트의 정석이라는 이 전자책은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나도 한번 실전 투자에 있어서 전략적인 노하우를 배워보면서 시장 어렵지만 한번 이겨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하셔서 차트의 정석이란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